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이 문제에서 9번째 지문, 버클리의 관념론. 뭔가 철학적인 내용이겠네요. 봅시다. 어떤 내용인가. 인문에 대한 내용, 철학 내용. 봅시다.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상식적 실제론? 실존? 그죠? 뭐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겠네요. 입장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든 말든 어떤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외부 세계의 대상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대상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거 우리는 느끼는 대로만,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대로, 아니 만져지는 대로 정도만 우리가 이제 지각을 하지, 그죠? 인식을 하지. 실제로 그게 어떤지는 몰라요,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정도밖에, 우리 시각,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가시광선 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랑, 그다음 손으로 만져지는 거랑 그게 뿐이지. 전파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못 보죠, 못 느끼고. 이런 점에서 버클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서 마음 속에서 형성되는 관념일 뿐이다. 이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홀로그램설이 있죠. 그죠? 온 세상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인 거고, 우리는 그 중간에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 어둠 속에서 코끼리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 코끼리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제한된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관념, 그죠? 관념 중 어떤 것이 대상의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불가능하다 라고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각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에 국한된다는 것이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이다. 버클리 관념론적 입장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의 마음과, 그죠?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그죠? 입장에서 단지 우리의 마음속 관념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 우리가 지각을 해가지고 관념으로 만든 거겠죠. 그런 관념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는 존재하는 것이란 곧 지각되는 것이며, 그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은 우리가 지각을 못 하니까 그게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각되는 것, 보이는 것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 지각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대상을 지각하는 것,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을 비판했다. 버클리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이거 실제론자들이고, 지각의 조건 또는 지각하는 주체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각이 되고 느껴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그게 이제 존재하는 거지. 그게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실제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관념이 곧 존재라고 보는 버클리 입장에 대해 상식적 실제론적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너무 나갔죠, 그죠? 버클리도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 환각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환각.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이게 프로그램, 그죠? 홀로그램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 버클리는 지각된 어떤 것이 환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 경험들이 반복되는 유형인
이루는지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먼저 한번 봅시다. 설명이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뭔 말인지. 나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경험들의 한 유형을 지닌다. 아, 그렇죠. 나무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죠. 산에도 있고, 뭐 가로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집에도 화분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감각적인 형태들의 유형을 지닌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 그 형태나 크기가 달리 지각할 수 있으나 나무에 대한 시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은 일련의 체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무라 그러고, 그죠? 나무 줄기, 뭐 종류는 달라도 어떤 체계성을 갖고 있죠. 나무에 대한 우리 감각 경험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뭐 약간씩 뭐 침엽수림, 그죠? 이렇게 뾰족한 침엽수림, 이렇게 넓은 활엽수림 이런 게 좀 다르더라도 다 나무로 치는 거죠. 이에 반해 감각 경험의 질서 속에 있는 연속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각 경험의 질서 속에 있는 연속을 지니지 못하는 점에서 환각은 경험들이 족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한 어떤 종족,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 사람 있고, 여기 나무 있고, 여기 나무 있고, 여기 나무 있고, 이게 족을 이루는 거죠. 이런 것처럼 환각은 그런 게 없죠. 그때 뿐인 거죠. 환상에 사로잡히는 그때 뿐이니까. 나무는 여기서도 보이고, 이렇게 가서도 보이고, 만져도 되고, 나뭇잎은 이렇게 생겼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감각 경험과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감각 경험과 대상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시각, 촉각, 그죠? 뭐 지난번에 봤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환각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봤나? 근데 또 있어. 그럼 그게 진짜인 거죠, 그죠? 두 번째, 대상에 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이 독립적 대상을 표상하지 않으며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동안만 존재한다고 본다.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이 독립적 대상이 표상되지 않으며 이게 이제 독립경험을 표상하지 않고 외부 대상들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내가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감각들, 그러니까 나무를 만졌는데, 그죠? 이런 감각들이 이 대상을 일단 표상하지 않아. 이 나무 이게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지고 보고, 그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나무 자체가 실제로 이런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인지 그걸 모르겠다. 그건 뭐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외부 대상들이 우리에게 이제 지각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만 그게 이제 있고 지각되지 않으면 이거 뭐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고개를 못 들고 달이 있는데, 그죠? 고개를 안 들고 땅만 쳐다보고 산다면은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사람 고개 쳐박고 살기 때문에,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보면 존재하고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내가 바로 앞에 나무를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죠? 내가 이제 나무를 못 봤어. 고개를 쳐박고 가서. 근데 이게 나무가 있어.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죠? 나무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그죠? 나무라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 예? 버클리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끌어들였다. 그죠? 버클리에 따르면 마음, 곧 정신은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관념 자체는 지각되어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동성을 지니는 데 반해 관념 자체는, 마음은 외부 대상을 지각하여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
얘는 마음은 관념을 형성하네요. 능동성 지니고 있고. 관념은 뭐 그냥 서류처럼 그죠? 딱딱딱 교정이 되는 거네. 참. 버클리는 대상의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 존재를 부정했지만 지각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은 부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마음, 그거는 이제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상에 그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버클리 입장에서 마음은 다른 외부 세계의 대상들과 달리 지각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로, 그러니까 뭐 수동적으로 이제 이게 됨과 함이니까 이건 뭐 뭔가 좀 수동적인 느낌 나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지각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 신은 지각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신이다. 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은 무한한 정신인 신이, 무한한 정신인 신이, 그죠? 항상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마음, 무한한 정신, 신, 이게 다 비슷하겠네요. 일정 영원히 깨어있는 거 있어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이 있기에, 그러니까 이놈이 신이 다 지각해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버클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각해야만 그게 존재한다.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걸 다 지각하는 요 신이 있네요. 그죠? 이놈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지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세계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왜냐? 이놈이 계속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해야만 존재하니까. 그는 외부 세계가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에 의해 운영되며 자연법칙이라 불리는 체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버클리는 신의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신의 지각에 의해 대상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니까 요놈이 신이 계속 지각을 해주니까 그 뭐가 존재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신이 만약에 지각을 안 해줘버리면 없는 것 같아요.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다르게, 그죠? 사람은 일부밖에 지각을 못하지만 신은 모든 것을 지각하기 때문에 결국 외부 세계는 신에 의해서 존재가 보증이 되는 셈이다. 버클리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신이 가진 힘의 징표다. 힘의 징표. 신이 모든 걸 다 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우리 지각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뭔가 좀 때려 맞추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죠? 하여튼 뭐 버클리는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넘어갑니다. 버클리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내용일치 문제죠. 어렵지 않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학자 1, 2 도가 어쩌고 그죠? 과거 세계, 외부 세계 어쩌고 읽어보고 뭐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 2번이네요. 그죠? 한눈 해볼까요? 오케이.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고 또 넘어갑니다. 4번 A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네요. 버클리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기억니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네요. 넘어갑니다. 6번 가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답은 2번이네요. 있다. 자, 넘어갑니다. 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